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영이 서지 않습니다. 체민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부터 청주의 집을 팔고 반포의 집을 남겼다가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백약이 무효다, 노영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쓸 만큼 청와대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 다음 차기를 넘은다면 이제 문재인을 밟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낙연의 언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어오른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낙연 의원은 쫓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는데 투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격차가 한 달 만에 10%포인트나 줄어들어서 8.8%포인트밖에 안 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의원, 다음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이제 차별화에 들어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한 노태우 대통령,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넘고 갔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정권과 각을 세웠던 박근혜 대통령. 자, 같은 정당, 같은 계열에서도 이렇게 전직을 비판해야 그 다음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낙연 의원, 점점 더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지금 형세로 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촛불 정부라는, 자칭 촛불 정부의 실체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낙연 의원이 문재인의 반란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은 그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어제 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판했습니다. 자,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 반포 아파트를 선택해 무리를 빚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 본인께도 그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는 반포 아파트도 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3억 원 정도 세금을 줄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대전집, 서울집, 지금 거의 모든 이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민, 박병석, 그리고 이해찬, 박범계, 한둘이 아닙니다. 박영선, 강경화, 집 세 채씩입니다. 자, 이러니 친문들은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다, 양서류다, 이런 말을 진중권 씨가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집을 판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금태섭 전 의원, 이런 충신들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청개구리들이 개골개골 울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의원은 이 노 실장에 대해서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옳다,
자, 국민들의 실망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정 뉴스쇼에서 또 진행자가 묻습니다. 노 실장이 파는 걸 넘어서 비서실장직을 내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강남 아파트 처분까지를 어제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피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북한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또 이유가 어찌됐건 부동산 값이 춤을 췄다. 인천국제공항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들로 국민들의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더 커졌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뒤집어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참 못하고 있다. 줄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그랬듯이 전임자를 밟고 가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이낙연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지금 새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금 중간에 낀 샌드위치 같은 신세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직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야 합니다. 반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친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아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딱 그 중간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 기어오르는 느낌은 충분히 같습니다. 자, 이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선언을 할 때도 말은 뭐 공부하는 정당, 겸손한 정당 등등등등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오만하다, 무능하다, 이런 현실 진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뭐 등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위기라는 의식을 충분히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러나는 이해찬 대표까지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노출시켰습니다.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왜 민주당이 뒤집어 쓰느냐,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물러나는 사람이 이럴지언정 새로 시작했다는 이낙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낙연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낙연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여당 내 야당이 되지 않고서 이낙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남 인사입니다. 이낙연은 호남 홀대 등과 관련해서 박지원과 문재인이 붙었던 과거의 전당대회가 생각납니다. 지금 다음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호남보다는 영남 후보가 나와야지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7개월짜리 반쪽짜리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고서 이낙연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많은 일들은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도 끼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지금은 추미애 편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가 가렵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